안녕하십니까. 불교TV 열린마당 윤소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돈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이유는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물질에 얽매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 여유롭게 해주는 것은 이런 돈과 같은 물질이 아니라 밝은 정신세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정신세계를 보다 폭넓고 풍요롭게 해주는 것은 또 불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교TV 열린마당에서는 한국 근대와 현대 불교사 연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불교설리연구원 원장이신 법진 스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역시 한국불교설리연구원 오경우 선임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저희 열린마당에 나와주신 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한국불교설리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스님. 네, 저희 한국불교설리연구원은 작년 2005년 6월 10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리연구원의 효시는 1934년에 발족된 조선불교 중앙설리창구원이 그 효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설립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초대 이사장의 망공스님, 그리고 부이사장의 하남스님, 이런 분들이 민족의 선각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설리창구원을 설립을 하였고, 작년에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저희 재단에서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을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은 그 재단법인 선학원 소속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선학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선학원은 많은 불자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1921년 11월경에 암울했던 우리 민족의 어떤 일제 강점기에 일제 사찰령에 대항하여서 우리 민족의 선각자이신 도봉, 남전, 석두, 만해, 용성 이러한 민족 불교 우국지사들이 일본 불교와 그 맥을 달리하는 한국 불교의 선맥과 전통, 수행, 풍토 이런 것을 이제 지키고자 설립한 단체가 선학원입니다. 그래서 이 선학원이 사나 암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던 것은 일제의 총독부의 사찰령의 지배에서 피하고자 선학원이라는 단체를 설립했고, 이 선학원에서 한국 불교의 선성들의 선량을 제공하고 한국 불교의 선맥을 지키고자 꾸준히 노력을 한 그러한 단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한국불교설리연구원이 지난해 6월에 발족이 됐는데요. 이 발족된 이래로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해오셨습니까? 저희들 연구원은 선학원의 설립의 정신을 계승을 하고, 또 한국 불교학과 불교사의 연구, 그리고 그 대중화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개원 이후로 1차적으로 작년에 한국 근현대 불교와 관련된 자료 수집과 그리고 정리 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 매년 1, 2회에 걸쳐서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를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한 근현대 불교의 사상과 역사를 통해서 한국 근현대 불교사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서 저희 연구원이 노력하고 또 매진을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박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한국불교설리연구원에서는 어떤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예, 한국불교설리연구원은 위로는 두 분의 고문 스님과 그리고 연구원장 스님께서 선학원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연구원의 그 연구 및 학술
그런 방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계십니다. 이런 스님들의 어떤 의지를 저희 그 세 사람의 연구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불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사 과정이라든지 또 수료자들을 객원연구원으로 초빙을 해서 연구 사업에 참여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업의 의미는 연구 인력의 어떤 확충과 더불어서 도제 양성이라는 그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님, 그 지난 2일 날 한국불교설리연구원에서 학술회의를 하셨는데요. 어떠한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였습니까? 이번 제2회 저희들 연구원의 학술회의의 주제는 한국 근현대 불교사 연구의 동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서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네, 한국 근현대 불교사 연구의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네. 학술회의를 하셨는데요. 이러한 주제를 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한국 불교 근현대사의 바른 정립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또 한국 근현대 불교사에 대한 인식이 좀 객관적으로 수립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번 학술회의는 그 준비 단계로서 근현대 불교사에 대한 어떤 사료와 그리고 논문, 이러한 또 학자들,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연구 성과를 갖다 한번 점검해보고, 향후 또 한국 근현대 불교사에 대한 연구 방향과 그리고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논문들이 발표됐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그 학술회의에서는 한국 근현대 불교사의 근간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일제하의 불교 정책,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불교계의 개혁 운동,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제화 불교계의 주요 그 인사들의 어떤 그 사상, 이런 세 가지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실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의 내용들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그 내용들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시기 불교사 연구 성과들을 수적 통계를 내고 어떤 그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들, 이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거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이번 학술회의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이번 학술회의에서 그동안의 어떤 논문이나 사료를 한번 점검을 해본 자리에서 우선 불교 근현대사에 대한 사료 발굴이 시급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계의 관심이 좀 많이 따라야 줘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둘째는 불교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배출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 불교 근현대사의 논문이 많이 발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들 불교계가 불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충분히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교계신문에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불교학 관련 이 박사학위 소유자들이 실제로 지금 설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 불교계나 그리고 또 사찰이나 단체에서 이러한 학자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공간, 연구원을 개설을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하다 하는 내용으로 제가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스님께서 이번에 한국불교설리연구원에서 개최한 이런 학술회의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리라 기대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이번 저희들 제2의 학술회의는
앞으로 진행될 근현대 불교 연구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현대 불교사 연구의 어떤 수적 통계와 그리고 연구의 경향과 성격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자리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학술회의는 학계에 그리고 불교계에 어떠한 일정한 역할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번 학술회의는 앞으로 그 한국 근현대 불교사에 대한 연구를 해나감에 있어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한국 불교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 성과가 미진했다고 하는데요. 이렇다면 그 양적으로 부족한 건지 아니면 질적인 면에서도 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국 불교 근현대사 연구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모든 것이 연구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스님 왜 한국 불교 근현대사를 우리 불교 사학계에서 이렇게 소홀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술적인 부분으로서 근현대 불교사를 연구하는 학자의 수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부분으로서 근현대 불교사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바로 직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종단이나 문중이나 이러한 이해관계가 불교사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하는데 이해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으로 이 한국 불교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학자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종단의 참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불교TV 열린마당에서는 한국 근대와 한국 근현대 불교사에 대한 연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스님께서는 이 한국 불교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불교계는 해방 이후에 어떤 외색화된 이 불교의 청산 과정에서 비구 대처 간의 아픈 이 분규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종단이나 문도들의 입장 차이로 그 분규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틀립니다. 한쪽에서는 정화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범란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의 인식이 바로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의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범란과 정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비구 대처 간의 어떤 분규를 정화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좀 본래의 의미보다는 좁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선화원에서 처음 제시했던 어떤 정화는 굴절된 민족 불교, 한국 불교가 외색화된 그 부분을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원래의 우리 한국 불교로 돌려놓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외색화된 부분이라면 원래 한국 불교는 대중 공의제도에 의해서 사찰이 운영되고 불교계가 이끌어 가던 것이 무슨 주지 전행제도로 바뀌었다든지 본산 중심제라든지 비구 대처간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어떤 외색화되고 일제 불교의 산물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언제부턴가 이 비구 대처간의 어떤 분규를 50년대에 분규를 이 정화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좁은 의미다. 그래서 이 정화는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한국 불교가 헤쳐 나가야 될 화두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개념 정리를 해나가는 것도 바로 이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은 어떤 학술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 연구원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근현대 불교사에 대한 사료 수집과 그리고 정리에 우선 1차적으로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사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의 출발은 역사적인 사실과 진실을 담고 있는 사료를 발굴하고 그것을 수집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데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원에서는 1차적으로 근현대 불교사 사료집을 출간을 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한국 근현대 불교사에 대한 사료집 발간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연구들이 앞으로 한국 불교 근현대사를 채워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근현대 불교사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를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학술 회의를 통해서도 우선 이 연구 기반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학술회의의 과제로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이 불교학뿐만 아니라 역사학, 문학, 사회학, 정치학 등과 여러 다른 학문들과 같이 긴밀한 연계를 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국제적으로 그 당시 근현대 불교사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을 종합하고 검토해보는 그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학술 논총을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박사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 선문화라고 하는 제목을 지닌 그 논총을 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1회 학술회의 때 발표된 논문과 그리고 이번 11월 2일 날 개최된 그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을 전체 한 8편을 묶어서 그 창간호로 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창간호에는 그동안 발표됐던 논문들 8편가량이 실려있게 되겠군요. 네. 그럼 끝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두 분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스님. 불교의 신행과 그리고 교학의 발전은 수레의 양바퀴처럼 양바퀴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한국 불교계는 그동안의 양적인 팽창, 달리 이 불교학의 발전은 조금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단과 그리고 각 사찰에서는 이 불교학과 관련된 학자들과 그리고 연구원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기관을 갖다가 많이 설립을 하고 그 학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또 발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공간이나 이 장소가 마련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불교학은 잘 아시다시피 근본 불교, 부파 불교, 소성, 대성, 밀교 이렇게 시대와 중생에 따라서 발전을 계속해 오고 있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날 이 땅의 불교가 어떤 부처님의 경전에 대한 재해석이나 또 시대와 중생의 어떤 근기에 따라서 불교학도 계속해서 발전을 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연구원에서는 이런 기조 하에서 한국 불교학뿐만 아니라 학문적 기초를 통해서 불교의 대중화에 또 불교 문화의 창달에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박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에서 어떤 그 연구나 학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희 연구원들은 민족불교의 어떤 본산인 그 선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데에서 상당한 어떤 자긍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들은 위로는 두 분 고문 스님과 그리고 연구원장 스님의 어떤 의지를 온전하게 수행하는 것을 큰 목적으로 삼고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활발한 연구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우리 한국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로잡는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바로잡는 일이 될 텐데요. 그리고 과거와 오늘을 알아야 내일을 현명하게 열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근대와 현대 불교사에 대한 연구는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불교TV 열린 마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